읽어주는 동화책 흰 뱀. 아주 오래전에 한 왕이 살았어요. 왕의 현명함은 온 나라에 잘 알려져 있었죠. 그가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가장 비밀스러운 일들에 대한 전갈이 바람을 타고 그에게로 전해지는 것 같다고들 속닥댔죠. 그런데 왕에게는 참으로 기이한 버릇이 하나 있었어요. 매일 점심때 식탁이 치워지고 난 뒤 옆에 아무도 없으면 그가 믿는 시종을 시켜 종지 하나를 가지고 오게 했죠. 종지에는 뚜껑이 덮여 있어서 아무도 시종조차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랐어요. 왕은 혼자가 될 때까지 종지를 열지도 않았고 그 안에 든 것을 먹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종지를 치우던 시종은 결국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종지를 자신의 방으로 가지고 갔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잠그고 뚜껑을 열어보니 안에는 흰 뱀이 들어있었죠. 흰 뱀을 보고 시종은 먹어보고 싶다는 유혹에 사로잡혀 한 조각을 잘라내서 입안으로 가지고 갔죠. 혀에 뱀고기가 닿는 순간 그는 창문 앞에서 아름다운 목소리가 내는 기이한 소곤거림을 들을 수 있었어요. 시종이 창가로 다가가서는 귀를 기울여 보니 참새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참새들은 들판에서 그리고 숲에서 들은 모든 이야기를 제재거리며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뱀고기가 그에게 짐승들의 말을 알아듣는 능력을 부여한 것이었죠. 마침 이날 왕비는 가장 아름다운 반지를 도둑맞았는데 신뢰를 받아온 시종이 혐의를 쓰게 되었어요. 왕과 왕비를 제외하고는 그만이 이 궁정 어디든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왕은 시종을 불러다 놓고 엄청난 비난을 쏟아부었어요. 만일 내일까지 범인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유죄라 판단해 사형할 거라고 으름장도 놓았죠. 아무리 그가 자신은 무죄임을 탄원해도 소용이 없었고 여전히 왕은 같은 말을 되풀이할 뿐이었죠. 불안과 공포 속에서 그는 궁정뜰을 이리저리 걸으며 어떻게 이 난관에서 빠져나올지 궁리하고 있었어요. 오리들이 흐르는 물에 한적하게 나란히 앉아서는 부리로 깃털을 매끄럽게 닦으며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시종에게 들렸죠. 그는 멈추어 서서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들은 오늘 아침에 어디를 뒤뚱거리며 다녔는지, 어떤 좋은 먹이를 찾았는지에 대해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그때 한 오리가 기분이 나쁜 듯 말했죠. 아, 속이 조금 더부룩해. 왕비의 방 창문 밑에 있는 먹이를 급하게 먹느라 반쯤까지 삼켰지 뭐야. 시종은 단박에 오리의 목을 잡아채서 부엌으로 들고 가서는 요리사에게 말했죠. 당장 잡아라. 이놈 통통하게 살이 올랐으니. 요리사는 손으로 대략 오리의 무게를 재었어요. 이놈 먹는데 용 참 많이 썼네요. 구워 먹기 딱 좋겠는데요. 진짜 구이가 되었어야 했는데. 요리사가 오리의 목을 자르고 내장을 빼내자 위에서 왕비의 반지가 나왔어요. 시종은 가뿐하게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었죠. 왕은 죄 없는 시종에게 부당하게 혐의를 씌운 것이 미안해서 그의 소원 하나를 들어줄 것이며 그가 원한다면 궁정에서 가장 높은 명예직을 주겠노라 약속했죠. 시종은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다만 말 한마리와 여행 경비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세상 구경을 하며 한동안 여행을 하고 싶었어요. 왕은 청을 들어주었고 시종은 마침내 여행을 떠날 수가 있었죠. 어느 날 그는 연못을 지나다가 갈대에 걸려 물속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물고기 3마리를 보았어요. 사람들은 물고기가 말을 못한다고 하지만 시종은 그토록 비참한 죽음을 앞둔 물고기의 비탄을 들을 수 있었죠. 시종은 살아있는 것에 대한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에서 내려 물고기 3마리를 물속으로 풀어주었어요. 물고기들은 기쁨으로 몸을 떨며 머리를 물 바깥으로 내밀고 외쳤죠. 우리는 널 잊지 않을 거야. 언젠가 우리를 구해준 은혜를 갚을 거야. 시종은 계속 말을 타고 달렸어요. 얼마가 지난 뒤에 그는 발밑 모래 속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감지했죠.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개미왕이 불평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저런 미혹한 짐승을 데리고 다니는 인간들이 우리를 비켜 지나갈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 우둔한 말이 무거운 말발굽으로 내 신하들을 무자비하게 짓밟는단 말이다. 시종은 말을 돌길로 돌려서 개미들이 다치지 않게 해주었죠. 개미왕은 감사하며 머리를 숙였어요. 우리는 널 잊지 않을 거야. 은혜를 갚을 거라고. 얼마간 더 말을 타고 달렸을 때 그는 숲에 다다랐죠. 까마귀 부부가 둥지 옆에 앉아서는 새끼들을 쫓아내고 있었어요. 꺼져라, 이 지독한 놈들아. 우리는 더 이상 너희들을 배부르게 할 수 없단 말이야. 너희들도 다 컸으니 알아서 먹을 거리를 구하라고. 불쌍한 새끼들은 땅 위로 던져져서는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직 다 자라지도 않았는데 우리더러 알아서 먹을 거리를 찾으라니요. 우린 아직 날 수도 없다고요. 굶어 죽는 것 말고 무슨 도리가 있나요? 착한 시종은 말에서 내리더니 말을 단칼로 베어서는 어린 까마귀들에게 먹이로 내주었어요. 어린 새들은 깡충거리며 다가와 배부르게 말고기를 쪼아먹고는 외쳤죠. 우리는 널 잊지 않을 거야. 은혜를 갚을 거라고. 그때부터 시종은 걸어야만 했어요. 한참을 걸었을 때 그는 큰 도시에 이르렀죠. 거리는 시끄러웠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이윽고 말을 탄 전령이 와서는 왕의 전가를 큰 소리로 외쳤죠. 공주가 신랑을 구하고 있다.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사람은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야 하며 만일 그렇지 못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리라. 공주를 본 시종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넋이 빠져 그만 모든 위험을 잊고 왕 앞에 나가서는 공주에게 청혼을 하겠다고 당당히 말했죠. 그는 곧장 바다로 끌려갔어요. 바닷가에 도착하자마자 왕은 시종이 보는 앞에서 금반지를 바닷속으로 내던진 뒤 반지를 건져오라고 명령했죠. 만일 반지 없이 물속에서 나온다면 너는 계속해서 바닷속으로 던져질 거야. 파도에 휩쓸려 죽을 때까지. 모두 젊은 시종에게 동정을 보내면서도 그를 혼자 바닷가에 남겨두고 가버렸죠. 해변에 우두커니 서서 그는 어떻게 이 과제를 풀까 전전긍긍했어요. 그때 불현듯 바다에서 물고기 3마리가 헤엄을 치며 다가왔죠. 바로 시종이 목숨을 구해준 물고기였어요. 가운데에서 헤엄치던 물고기 입에는 조개가 물려 있었죠. 물고기는 해변에 서 있는 시종의 발끝 가까이로 조개를 가지고 왔어요. 시종이 조개를 주워서 입으려니 그 안에 금반지가 들어있었죠. 환호성을 지르며 그는
반지를 왕에게 가지고 갔고 왕이 그가 그렇게 원하는 공주를 신부로 주기를 염원했죠. 자만심 강한 공주는 그러나 과제를 해결한 사내가 저와 동등한 계급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는 그를 업신여기며 두 번째 과제를 풀 것을 요구했어요. 그녀는 정원으로 내려가서 직접 10자루의 기장을 풀밭에다 흩뿌렸죠. 이 기장을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다 주워 모아야 해요. 한 알도 빠뜨려서는 안 돼요. 시종은 정원에 앉아서 어떻게 이 과제를 풀 수 있을지 궁리했지만 아무런 방법도 떠올릴 수가 없었고 풀이 죽은 채 아침이 와서 죽음을 맞이하기만을 기다렸죠. 하지만 첫 햇살이 정원을 비추었을 때 그는 기장으로 가득 찬 자루 10개가 일렬로 서 있는 걸 보았어요. 자루 속에는 기장이 작은 알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있었죠. 개미왕이 밤에 수천의 개미들을 데리고 와서 온 힘을 다해서 자루에 기장을 모았던 거예요. 직접 정원으로 온 공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시종이 과제를 해낸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말했죠. 아무리 그대가 2가지 과제를 해결했다고는 해도 아직 내 신랑이 될 수는 없어요. 생명의 나무에 달린 황금사과 하나를 내게로 가져오세요. 그러면 창혼을 받아들일게요. 시종은 생명의 나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는 길을 나서서는 다리의 힘이 허락할 때까지 앞으로만 걸어가려고 했죠. 생명의 나무를 발견할 희망은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벌써 새 왕국을 지나고 저녁 무렵 숲에 다다랐을 때 그는 나무 밑에 앉아 조금 잠을 자두려고 했어요. 그때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가 들리더니 황금 사과 한 알이 그의 손으로 떨어졌죠. 동시에 3마리의 젊은 까마귀가 날아와서는 그의 무릎에 앉더니 말했어요. 우리는 네가 배고름에서 구해준 까마귀야. 이렇게 자랐어. 네가 황금 사과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다를 건너서 세계의 끝으로 날아갔지. 그곳에 생명의 나무가 있거든. 그리고 사과를 따서 여기까지 왔어. 기쁜 마음으로 시종은 왕국에 도착해서는 공주에게 황금 사과를 주었죠. 그녀는 이제 아무런 토도 달 수가 없었어요. 둘은 생명의 사과를 나눠 먹었죠. 그러자 공주의 가슴은 시종에 대한 사랑으로 꽉 차 올랐어요. 그들은 나이가 아주 많이 들 때까지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는 행복 속에서 살았답니다.